그러면 이제 그 직류 파워 서플라이의 구성 요소인 뭐 변압기 회로, 그다음 정류기 회로, 그다음에 이제 평활 회로, 그다음에 전압 조절기, 레귤레이터 부분을 각 부분별로 한 번씩 이쪽에서 세부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시연되는 과정까지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워 트랜스포머입니다. 변압기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변압기 회로는 승압 또는 강압을 해주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전압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 전압을 높이 올리거나 또는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직류 변압기는 이제 교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직류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변압기가 어떻게 전압을 승합시키고 또는 강압시키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소자를 직접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실제 변압기가 어떻게 동작되어지는가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방정식, 그래야만 이 변압기 방정식을 통해야만 어떤 식으로 해야 어떤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까지 낮출 수 있느냐 또는 높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먼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 등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칠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자기학이라고 불려지는 전기자기학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도선이 있고 이 도선에 전류 I가 흘러가게 되면 이 주변으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 이때 이제 자기장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자석이 성질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나가보면 이제 전자기학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면 이와 같이 어떤 코일에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역시 이 주변으로 이와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자기장이 또 다른 코일입니다. 코일 주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때는 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역기전력이.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를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역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전자기 유도다.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또 자기에 의해서 또 전류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변압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차 측에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1차 측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와 같은 VP라 불려지는 1차 측 전압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교류 신호가 이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P라 불려지는 1차 측 전압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고요. 이 코일에 의해서 이 철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철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철심의 자속이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자속이 철심을 따라 이동한 이 자속이 이런 초록색 그림이죠. 이 초록색 그림이 이 자속이 2차 측 코일을 중심으로 통과를 해서 2차 측 코일을 통과하면서 이 안에
이 2차 측에 역기 전력이 이제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변압기는 전기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이 직접 연결된 건 아닙니다. 연결된 건 아니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1차 측에 대응되는 2차 측 전압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이때 역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i라는 식에 의해서 이 2차 측의 역기전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n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일종의 코일에 감은 권수비 또는 가문수, 코일을 감은 수입니다. 감은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변압기 방정식인데요. 이 변압기 방정식은 NS분의 NP입니다. NS분의 NP는 VS분의 VP. 이때 이제 그 첨자로 표현되는 P는 프라이머리, 즉 1차 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세컨더리에서 2차 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측.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의 권수비는 VS분의 VP죠.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칠판을 보시면 변압기 방정식에 의해서 1차 측 코일의 권수비, 그 다음에 2차 측 코일의 권수비 각각 주어지고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이 그 비례식으로 VS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1차 측 코일이 예를 들어서 10,000번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2차 측 코일이 5,000번이다 라고 가정했었을 때 1차 측에 100V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1000V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2차 측은 비례식이니까 대략 500V 정도의 전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변압기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의 등가 회로식입니다. 등가 회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RP 또는 RS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은 각각 1차 측과 2차 측에 나타나는 그냥 등가 내부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은 각각 승합, 스텝업 또는 스텝다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텝업은 1차 측에 비해서 2차 측의 코일의 권수비가 더 많이 감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측 전압보다 2차 측이 더 높은 전압이 나타나는 그런 변압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은 스텝 다운 트랜스포머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1차 측 코일의 권수비가 2차 측 코일의 권수비보다 더 큰 형태입니다. 따라서 1차 측 전압이 2차 측 전압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2차 측 전압이 더 낮은 형태로 전압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워캐드로 변압기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압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압기 회로는 앞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변압기는 1차 측 교류 입력이 되어요. 이를 권수비에 맞춰서 2차 측을 결정해주는, 우리가 2차 측 전압이 1차 측에 비해서 승합 또는 강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전기적 소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품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자, 변압기인데요. 이 변압기를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는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직접 이 부품명을 입력을 했는데요. K3019PL_338이라는 부품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 오어캐드 상에서 변압기 심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활용하시려면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캐드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변압기에서 이 워캐드 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품 등을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러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심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조정을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기존의 회로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변형된 회로를 추가되는 그런 회로들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부품 회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자, 부품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와이어를 이용해서 플레이스, 그 다음 와이어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사용법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이제 단락이 되어버리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실제 우리가 이런 변압기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변압기가 흔히 말하는 이제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락이 돼버리면 1차 측과 2차 측이 단락이 돼버리면 이 쇼트가 나서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변압기가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어키드 상에서도 실제 이 상태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원래 이런 변압기 회로가 사용했을 경우에 변압기 1차 측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에 1차 측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스위치를 스위치를 단다든지 또는 퓨즈를 달아놓게 됩니다. 퓨즈를 달아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퓨즈라고 하는 부품은 우리가 이제 과전류 제한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과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어캐드 상에서는 퓨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퓨즈를 대체할 만한 것을 저항으로 대체를 좀 해볼 텐데요. 저항이 기존의 심볼에 저항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카피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고요. C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다시 마우스 상태에서 마우스상에 이렇게 이제 저항 등이 같이 따라 붙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로테이션 이용해서 R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R 옆에 보면 넘버링이 들어가는데요. 넘버링은 절대 회로 상에서는 중복이 된다든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도 역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와이어 부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워서 이와 같이 변형시키고요. 퓨즈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값은 크게 작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략 1오hm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부가적인 텍스트 같은 것들을 입력해서 이것을 부품을 뭔가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와 같은 저항이 1차 측에 걸려져 있어야만 이 회로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1차 측에 저항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무한 루프, 순환 전류라는 것이 흘러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는 변압기 회로를 쓸 때 1차 측에는 적당한 저항 값을 좀 입력을 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압기 부품을 가져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스케매틱 에디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스케매틱 에디터 창에서 그러니까 속성입니다. 속성을 몇 가지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플링 계수인데요. 커플링 계수는 결합 계수라고도 불려집니다. 통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결합 계수가 1이다라는 얘기는, 이 변압기, 전자기적 유도 현상을 이용한 이 변압기에서 변압기 자체의 손실이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가상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제 이것을, 이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어떤, 회로를 예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손실이 없는 그런 변압기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변압기 손실을 너무 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는 0.99 정도의 값을 1보다는 작은 0.99 값을 갖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야 될 것이 L1 턴과 L2 턴입니다. 이 L1과 L2 턴은 제가 변압기를 설명드릴 때 권수비, 1차 측 권수비, 2차 측 권수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만 정도를 입력을 하겠고요. 1만 번 감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2 턴은 2차 측 권수비인데요. 여기는 5천 정도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대 5천이니까 1만 대 5천이기 때문에 권수비의 비율은 2대1입니다. 2대1. 2대1. 근데 왜 여기다가 2라고 하지 않고 또는 여기다가 1이라고 하지 않고 만 또는 5천 이렇게 넣어주는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변압기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코일의 권수비가 작을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수비를 갖게끔 이렇게 권수비를 지정을 해 준 것이고요. 준 것이고 어느 정도의 속성, 프로퍼티를 다 설정을 하셨으면 이 창에서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다시 화면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변압기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고요.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대로 프로그램 마카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그래프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에 이렇게 프로그램 마카를 한번 걸어봤고요. 실행 조건은 제가 전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 스파이스를 눌러서 실행 결과치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은 아니죠.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래프는 변압기 1차 측 전압입니다. 바로 이 마카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마카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그래프, 이 사인 웨이브는 이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1차 측 전압의 피크가 약 10V인데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5V입니다. 5V. 그 이유는 변압기의 권수비가 2대1 비율이기 때문에 변압기 방정식에 따라서 1차 측 전압에 1차 측에 10V가 가해졌다면 2차 측에는 권수비에 따라서 권수비 2대1 비율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의 전압은 5V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죠? DC 파워 서플라이죠. 직류 전원 증폭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 직류 전원 증폭기 일반적인 상용 전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상용 전원은 대략 100V에서부터 110V에서부터 220V 사이를 갖고 있죠. 110V와 220.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용 전원은 110V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220V인데요. 그 220V도 사실상 시료치 전압이에요. 시료치 전압.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대략 그냥 100V라고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V. 100V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된 완벽한 파워 서플라이를 지정하시려면 이 V앰프를 220V의 루트 2를 곱한 값을 V앰플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우리나라 현재 상용 전원의 주파수는 60Hz입니다. 60Hz인데 이 60Hz도 주기를 계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한 그냥 100Hz로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변압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00V 입력에 대하여 권수비 2대1의 변압기가 연결이 됐다면 당연히 2차 측에는 50V의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은 똑같은데요. 전압이 좀 달라졌죠. 여기는 100V, 여기는 50V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로를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를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50V일 경우에 50V일 경우에 이 다이오드를 선정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즉 2차 측 전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은 대략 5V, 직류 5V를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직류 5V.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2차 측이 50V 걸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50V를 5V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력 전압이 그러니까 변압기 출력이죠. 변압기 출력 즉 2차 전압이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뒤에 이 부분이죠. 이 뒷부분에 연결된 파워 서플라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부하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좀 더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변압기 권수비를 지금 10,000대 500이니까 10,000대 5,000이기 때문에 2대1 비율이죠. 그래서 100V 들어가서 50V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2,500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25V가 나오겠죠. 자, 25V 상당히 높은 전압이에요. 그래서 한 1,500 정도까지만 지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1,500 정도. 그러면 권수비가 100대 15라는 뜻이에요. 100대 15. 그러면 변압기 2차 측 전압은 15V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5V 정도의 변압기 2차 측 전압이라면 이 뒷부분에 달려지는 파워 서플라이 구성 요소들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끔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변압기의 이제 2차 측 전압에는 대략 15V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지금 100V죠? 여기가 50V.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0V인데 이 빨간색 파형입니다. 빨간색 파형이 대략 피크 값이 15V 정도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회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